자, 북일고등학교 온라인 체육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 압박 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농구 수업을 쭉 하다가 왜 다른 거 하냐면은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심폐소생 교육을 하지도 못했고 살면서 꼭 필요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외력으로 뛰지 않는 심장을 대신해서 혈액순환을 해주는 거고 이제 뇌에 산소와 혈액을 이제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죠. 자, 도입부로 가볍게 이제 외국에서 경찰견으로 이제 심폐소생술 강아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귀엽죠? 아직은 교육 초기라 좀 미숙할 수 있겠지만, 마약 탐지견이나 뭐, 맹인 안내견처럼 많은 발전이 있으면서 이제 추후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정지 이후에 1시간 이상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의 사망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지가 됐을 때 최대한 빨리 발견이 돼서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슴 압박 소생술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CPR 혹은 심폐소생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가슴 압박만을 이제 실시하는 구조요법이고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을 이제 제외한 겁니다. 같은 얘기네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단은 환자도 중요하지만 구호자, 그러니까 구조를 하는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음독, 뭘 마시고 이렇게 쓰러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심폐소생술을 가슴 압박만 하는 걸 더 권장을 합니다. 또한 이런 수도권이나 기타 뭐 발달된 데에서는 구급차가 굉장히 빠르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액 안에 있는 산소만으로 119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자세로 심폐소생술과 가슴 압박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뇌를 살리는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 소생술을 많이 권장들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제 혈액을 순환시켜서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 압박 수생술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장소 확인. 먼저 이게 뭐 태풍이 치거나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있는 상황이면은 거기서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환자의 의식 확인. 의식 확인 이제 허벅지 안쪽으로 꽂있거나 이 앞쪽에 있는 쇄골뼈 이런 데를 두드리라고 하죠. 의식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19 호출 및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제 굳이 뭐 본인 전화 아니더라도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이게 119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행인들이 있으면 정확히 뭐 빨간 바지 입으신 남성분, 뭐 어떤 옷을 입으신 여성분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은 훨씬 대응을 잘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호흡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확보를 하고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119 올 때까지 계속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일단은 이 순서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외우기 쉽게 말하자면은 장의 구호 기분, 그냥 심장이 구호를 받는 기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장소 확인, 의식 확인, 119 구조, 그리고 호흡 확인, 기도 확보,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외우면은 당황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스피커폰 영상 통화를 하면서 구조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예, 화면 전환 버튼을 눌러서요. 예, 응급처치 하시는 분 맞은편에서 젖가슴이 보이게 옷 좀 벗겨보실래요? 네, 지금 보신 건 한 시민과 119 상황실의 영상통화 장면입니다. 길을 가던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119와 영상통화를 하고 지시에 따라 다른 시민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급박한 순간 시민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길을 걸어가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집니다. 남성 주변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아챈 한 시민이 무릎을 꿇고 직접 심폐소생술에 나섭니다. 정면으로 완전 고꾸라진 상태였고 완전 이제 상체하고 하체가 완전 비틀려가지고 이렇게 꼬였던 상태였습니다.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시민은 119 상황실과 화상통화를 해 구조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응급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숨을 안 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픽업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입을 좀 닦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학생이 와서 이제 휴지 갖고 있는 걸로 입을 좀 닦아주고. 주위의 다른 시민도 손을 보탰습니다. 주위에서는 교통을 통제한다든가 구급대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부위를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신다든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9일 만인 오늘 오후 퇴원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 4분입니다. 이번 출동과 같은 경우도 초기에 또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흉부 압박으로 환자가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내일처럼 뛰어든 시민들 덕분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자, 대단하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호흡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심정지 호흡이라 그래가지고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한 60% 이상의 사람들이 숨을 쉬게 돼요. 예,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숨을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심정지 호흡 이런 불규칙한 호흡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심장 압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에 반응이 없으면 이제 119에다 신고하고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서 호흡의 유무를 좀 확인하고 하셔야지 본인이 숨 쉬네? 그러면은 이제 심장 압박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바로 119에다가 구조 요청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지시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하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애기를 이용해서 먼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길거리나 뭐 기타 가정이든 이렇게 의식을 잃은 사람을 발견한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먼저 장소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내가 안전한 상황인지 구호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 그랬을 때 근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싱싱 달리거나 뭐 도로에서 그런 상황이면 일단은 뭐 고가를 세워두고 뭐 하든 자기의 안전, 구호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둘 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도 완벽한 상황에서 구호를 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의식 확인. 의식 확인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이 쇄골, 이 목 아래쪽에 받치고 있는 이 뼈를 이렇게 두드려 주는데 뺨을 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자극이 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치거나 그래도 안 깨나 혹시 모르니까 팔 안쪽 그리고 뭐 허벅지 안쪽을 꼬집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에다가 바로 전화를 해야 돼요. 바로 전화를 하는데 혹시나 누군가가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행인들이 있으면은 바로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주 귀에 딱지가 듣도록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 정확히 누구를 찝어줘야 돼요. 아, 거기 한골 모자 쓰신 분, 거기 빨간 티셔츠 입으신 분 이러면서 정확하게 누구를 찍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 거고 자기 역할로 신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지금 1대1로 보고 있는 상황이면은 전화를 걸 때 스피커폰이나 영상통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땅에다가 두고 바로 구호를 하면서 통화를 실시간으로 하면은 119에서도 상황실에서 이제 응급 구조 요원과 통화를 하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이제 지시를 받으면서 구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바로 의식 확인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혹은 이제 호흡 확인을 하지 않고 119를 먼저 전화를 하느냐? 물론 빨리 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 환자들이 누워있을 때 60에서 70%의 환자들은 심정지 환자, 심장이 멈춘 환자들은 호흡을 하세요. 60에서 70%가. 그거를 이제 심정지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호흡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막히거나 아니면은 뭐 코를 골듯이 컥컥 하는 이런 호흡이 이제 불규칙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게 되겠죠. 호흡을 하시는 거 아닌가? 숨을 쉬면은 심장이 뛰는 건 아닌가? 혹은 이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심폐소생, 가슴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석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가슴 압박을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판단 기준들을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공자나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119 그 스피커폰에도 지금 그 누워 계신 분이 흩흩거리면서 지금 호흡이 되게 불규칙하세요. 호흡을 어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가슴 압박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제 가슴 압박을 실시해 주세요. 아니면 환자의 호흡을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가슴 압박을 실시하라고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구급대원한테 이제 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볼과 내 귀를 이용해서 호흡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상황에서 호흡이 파악을 하기 힘들면 최대한 가려서 붙여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호흡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 확보를 합니다. 기도 확보를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관이 지나가는데 도가 길도짝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게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턱을 이렇게 딱 당기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개를 제쳐줘야지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제 뭐 라텍스 베개나 이제 자세 교정 베개 같은 거 보면은 이 목 뒷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목이 원래의 형태를 이루어주는 게 가장 C자 형자를 형태를 이루어주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숨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이마 쪽을 살짝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이마 쪽을 누르고 턱을 살짝 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기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기도 확보가 되니까 이런 자세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목을 들어주면은 이제 두상이 무거우니까 머리가 무거워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진 않아요. 한번 이렇게 애니처럼 숙여지진 않으니까 한번 해놓으면은 그대로 압박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을 실시를 하는데 1분에 100회에서 120회 그리고 깊이는 5cm까지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자, 5cm라고 하면은 와 그거 뭐 구조 당하기 전에 이제 뼈 부러져서 죽겠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가슴을 그냥 댄 상태로 호흡을 크게 들여마시고 내뱉으면 이 차이만 해도 3cm가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 압박까지 해야 되니까 그 평상시 호흡보다 더 깊게 눌러주는 거예요. 자, 가슴 압박을 하는 부위는 이제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정중앙 면을 눌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젖꼭지를 확인하고 눌러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뼈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 이 갈비뼈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분 거기 위에, 그러니까 거기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명치 내장만 눌리고요. 그게 아니고 이 갈비뼈 시작 부분에 내 손 끝에, 새끼손 끝이 간다고 생각하면 올바르게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슴 압박을 하는 이제 손의 부위는 우리가 팔꿈치가 있듯이 여기에 손에는 손꿈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무회전 서브 달릴 때 일로 내가 치라고 했었죠. 여기로 할 건데 자기가 주로 오른손잡이다 하면은 이제 왼손을 바닥에 누르고 왼손잡이다 하면 오른손을 밑에 두세요. 그 상태에서 손을 깍지에 끼고 당겨서 이 손 전체가 아니고 이 손꿈치 위주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갈비뼈 시작점에 내 위에 손을 다 들어갈 수 있게, 뼈 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5cm 동안 압박을 해줄 건데
팔을 사용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온몸을 사용해서 이 환자한테 내가 약간 기대듯이 이렇게 완전 손을 대고요. 그 다음에 손을 당겨서 이제 손꿈치 오롯이 닿을 수 있게 하고 이 상태에서 몸을 이용해서 압박. 그다음 리듬과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자, 숫자를 세 가면서 헷갈리니까 10까지 이렇게 세고. 자, 또한 중요한 게 이제 가슴 압박을 할 때 굉장히 잘못하는 게 많은 게 압박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압박하고 또 압박 또 압박. 이게 아니고 심장이 펌프를 외력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심장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쫙 짜줬으면 피가 이 심장 안에 찰 수 있게 다시 손을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쭉쭉 내리고 올리고 이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집에서 꼭 익혀봐야 돼요. 익혀봐야 되고, 자, 뭐 물티슈든 두리마리 슈즈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1, 200회 하는 거 진짜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대신에, 근데 이거를 5분, 10분 하게 되면은 500회, 1000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자세를 익혀놓지 않으면은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제대로 압박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슬프겠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쓰러진 모습을 처음 보는데 얼마나 살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체력이 딸려서, 올바른 자세를 몰라서 구호를 못하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베개나 이런 데도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손등이 금방 빨개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련이랄 것까지는 없고 바른 자세를 익혀두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 가면서 구호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고 계시면 이제 구급 대원이 와서 마무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꼭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